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침투 수력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침투 수력은 항상 정의에서 우린 출발하죠. 흐르는 멈춰있는 물 아니죠. 멈춰있는 물이다. 그러면 이 동수경사 L분의 델타 H 요게 형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수경사, 흐르는 물에 의해서 동수경사가 발생하는 두 지점 차이에 수위 변화가 있는 이러한 조건에서 흡입자의 유효 응력이 가감될 수 있다. 그런데 그 힘을 우리는 침투수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우린 댐 제체나 제방 제체에서 요런 침윤선도 작도가 되고 상류, 하류 이렇게 수두차가 이렇게 델타 H만큼 되고 이렇게 흘러와서 L만큼 흘러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건에서 이 제체를 이루고 있는 흡입자의 어떤 유효 응력에 힘의 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겠죠. 자, 공식 살펴봅니다. 공식 J는 I, 감마, W 그 다음에 AZ로 한번 나눠 살펴볼까요? 동수경사가 발생을 하고 이 흐르는 유체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이기 때문에 단위 중량 감마 W가 되고 그거보다 더 무거운 재질의 경우 그 해당 유체의 단위 중량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AZ라고 표현했어요. AZ 만약에 AZ 이 흐르는 방향의 단위 요소를 좀 이렇게 잘라 왔습니다. 물이 하향으로 만약에 흐를 때 요 A는 흐르는 단면적 요것이 A라고 볼 수가 있겠고 흘러간 여정의 길이 얘를 Z라고 하면 요 AZ는 하나의 볼륨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최적당 침투 수력 뭐 소문자 J라고 할까요? 얘는 보면 J 나누기 AZ 그래서 I, 감마 W, AZ였는데 AZ 최적으로 다시 나누니까 빵빵빵빵 날라주고 I, 감마 W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렇게 복잡하다면 복잡한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건데 어찌됐든 저는 저 같으면 그냥 요것만 외우겠습니다. 동수경사에다 감마 W. 왜냐? 만약에 어떤 흘러간 길이 알고 그 다음에 면적 안다 그러면 그 최적 그냥 곱하면 전체 침투 수력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요거 하나만 외울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 전에 하나를 더 살펴볼까요? 만약에 물의 흐름에 의해 흙에 추가되는 작용력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뭐 커피 마시면서도 한번 뭐 흙에 왜 작용하죠? 물에는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흡입자가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 그러면 물이 뭐 상향으로 흐르던 하향으로 흐르던 간에 흡입자를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왜냐하면 흡입자가 움직이거나 뭐 이러면은 체적 변화 뭐 이런 게 발생된다 그러면 우리는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기술사 시험이 기사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영역까지 우리가 커버하기에는 너무나도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학습량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사 문제 수준에 맞게 공부할 필요는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부득불 돌아간다는 건 뭘 뜻할까요? 돌아간다. 얘가 정통으로 맞서서 얘랑 싸우지 못하고 돌아간다. 저항에 못 이겨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저항력이 발생을 하고 그 저항력이 흡입자에 전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같은 물끼리는 저항력, 물론 그 점착력 때문에 흘러가면서 저항력이 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속도 차가 있다고 봤을 때.
그럴 때 그렇긴 하죠. 왜냐면은 얘는 속도 V가 막 크다가 이런 협곡으로 들어가면 V2는 뭐 실제 유속은 더 커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어떤 속도 차로 인해서 점착력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저항력 같은 매질끼리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영역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건 배제시키고, 따라서 유효 응력의 변화를 가져온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 중심에 뭐 이런 식으로 핵이 있지. 핵이 있으면 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뭐 크다고 봤을 때는 수직일 거야, 아마. 그죠?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제 연직 응력이, 흡입자의 연직 응력이 작용하고, 반면에 상향 침투의 경우에는 지구 중심 방향과 다르다. 이런 포스가 발생을 하니까 우리는 유효 응력의 마이너스 요소로 이런 경우에는 침투 수력이 작용하고, 반대로 하향 침투가 되는 경우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왜냐면은 얘 흡입자의 단위 중량도 지구 중심 방향이고, 하향으로 침투 수력이 되니까 1번 플러스 2번 하면 1 플러스 2 하면 큰 값이 되는 거죠. 2보다는 대로 2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유효력이 줄어드는 거고, 만약에 얘가 땡땡 같아진다 그러면 유효력을 상실하면서 분사 현상, 파이핑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먼저 살펴본 걸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따져볼 수 있잖아요. 정수압 조건, 그 다음에 하향 침투, 상향 침투,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뭐 혹자들은 좌에서 우로 갈 수도 있고 우에서 좌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제 유효 응력을 살펴보면, 유효 응력 자체는 수중 단위 중량 감마 서브 곱하기 H로 간단하게 규정이 되고, 수압 자체는 보세요. 자, 여기에서 물이 뭐 멈춰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는 요 A 지점, 요 B 지점이라고 봤을 때 A 지점, B 지점 수도 동일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침투를 해서 수도가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정수압 상태에서 간극수압은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들어가는 깊이를 뭐 뎁스라고 일단 D라고 했을 때 그냥 D에 비례하는 거예요. D에 얘가 뭐 이렇게 꺾이거나 뭐 이렇게 꺾이는 거 없이 그냥 쭉 일직선 얘도 쭉 일직선. 그래서 얘 두 개를 플러스를 해주면 전응력이 된다. 너무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은 하향 침투 조건이죠. 하향 침투 조건. 여기서는 아까 정수압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뭐만 기억을 하면 된다? 침투 수력은 I, 감마 W 뭐 요거 하나만 딱 여기다 써놓고 짝짝짝짝 작도를 하면 되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조건 하향 흐름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 A 지점과 B 지점의 수들을 보면 B 지점이 더 낫죠. 그런 것은 결국은 얘가 흐르면서 뭔가 에너지를 흐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향 흐름의 경우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자, 토립자의 유효응력 작용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그 다음에 물도 흐르는 방향이 이것, 그 다음에 J는 감마 W, I 뭐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감마 서브 곱하기 Z에다가 플러스 감마 W I만 해주면 되는데 흘러가는 길이가 Z죠. 그러니까 Z니까
만약에 이미 지점이다. 그럼 Z 대신에 H를 넣으면 끝. 그죠? 끝. 그 산식이 지금 이거예요. 봐봐요. 이미 지점에서는 H 감마 서브, IH 감마 W. 결국은 흘러간 깊이 요것이 여기에서도 H로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미 지점에 대해서 유용력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바텀 같은 경우에는 H 자체가 뭐예요? Z기 때문에 그냥 산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뿐이에요. 자, 유용력 끝. 그 다음에 간극수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극수압 유용력이 드러났다는 건 간극수압이 작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올라가는 긴 여정 가운데 에너지를 손실한다. 어디에서 나타나요? 스탠드 파이프 딱 꽂아보면 델타 H만큼 작아졌다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놓고서도 우리가 요 산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여기 C라고 할까요? C에서 출발을 해서 C에서 A 지점까지는 거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흡입자 저항도 없고. 그래서 스탠드 파이프를 여기는 당연히 그냥 이거겠죠. 그래서 스탠드 파이프를 C 중간에 어디를 꼽던 건지 간에 수드는 여기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수드 손실은 요 구간 내에서는 HW 구간에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직선으로 그냥 쫙 우리가 익히 알듯이 내려오면 되겠다. 여기까지 작도 끝. 자, 그 다음에 이미 지점이에요. 이미 지점은 H 감마 W HW 여기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여기에서 보면 심도 A에서 출발해서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그 뎁스를 H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감마 W H가 되는 거죠. H 이미 지점까지는. 그런데 이건 정수압 상태일 때 이런 상태고,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또 빼줘야 되느냐? 동수경사, 흑의 유효응력에 기여를 했던 그 동수경사, 그것을 가져오는데, 자, 보세요. 수압은 떨어졌을까요? 플러스가 됐을까요? 유효응력 자체에서 플러스가 됐다는 것, 수압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떨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감마 W 동수경사만큼 얼마만큼 흘렀느냐? H만큼 흘렀겠죠. 요 산식이 그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버텀 B 있는 데까지 내려왔다. 그랬을 때는 요 H가 뭘로만 바뀌면 된다? Z로만 바뀌면 끝. 그죠? 그래서 1번, 2번을 작도한 다음에 플러스를 해주면 비로소 요 3번 전응력 그래프가 나온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 문제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향 침투 조건입니다. 상향 침투 조건은 이제 하향 침투 조건을 끝냈기 때문에 상향 흐름 조건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돼요. 자, 유효응력 같은 경우에는 상향에 힘을 받기 때문에, 자, 흡입자 자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죠. 그런데 흐름이 이쪽으로 가면서 감마 W I 요게 위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유효응력이 마이너스가 된다. 반면 간극 수압은 플러스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호만 다를 뿐 하향 침투 조건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주의할 부분은, 자, 상향 침투 경우에는 물의 여행을 이렇게 되죠. 위에서부터 T에서부터 M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요 H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근데 만약에 하향 침투면 여기서부터 B에서 시작을 해서 M이니까 H가 요거 아니냐, 이래버리면 안 돼요. 이래버리면 약간 헛갈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는 상향 흐름 조건입니다. 상향 흐름 조건은 하향 흐름 조건을 끝냈기 때문에 상향 흐름 조건은 보다 더 편안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동수경사에 의해서 유용력 변화 부분을 부호만 거꾸로 써주면 되니까. 자, 상향 흐름 조건에서는 흡입자의 유용력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수경사 감마 W에 대한 이런 침투력 자체는 지구 중심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용력 자체는 줄어들까요? 증가할까요?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이런 방향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유효응력 자체는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반면 간극수압 자체는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로. 요 부분을 헛갈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B 지점에서 출발해서 M 지점까지 간 부분이 이제 요 위치일 것 같아요. 요 위치에 대한 간극수압과 유효응력인데, 여기에서는 이 H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를 통해서. 자, 흘러간 길이가 H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왜냐면 요거를 좀 띄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요만한 이제 흙에 대해서 유효응력을 따져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흙이 유효응력은 뭐 보나마나 뭐 감마 서브 곱하기 H, 여기에다가 침투 수력을 곱해 주는데, 이미 이제 버텀 B에서 요 M 지점까지 흘러오는 동안 얘가 스타트는 1번, 요거 3번이라고 봤을 때, 요 2지점에서의 스탠드 파이프를 꽂으면 아마도 1과 2 사이 어디엔가 걸칠 거예요. 이미 수두 손실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요 바닥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유효응력 자체는 이미 흘러와서 잃어버린 에너지를 더 이상 끄집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구간 내 H 부분에 해당하는 동수경사를 가져온 거예요. 요거 하나 헛갈리면 안 돼요. 요거 하나 되짚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할 거는 우리는 침투 수력 감마 WI 요것만 기억을 하면 된다. 전체 침투 수력은 A 곱하기 Z 최적을 곱해주면 된다. 단위는 당연히 요거다. 요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향 침투 조건에서는 흡입자의 단위 중량 작용 방향이 요 지구 중심 방향이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방향도 요거기 때문에 1번, 2번을 합쳐줘서 유용력이 증가가 되고, 반면에 상향 침투의 경우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1에다가 2를 빼주면 된다. 만약에 1과 2가 같아진다. 얘는 분사, 파이핑.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거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침투 수력, 뭐 용어가 다른 명칭도 있긴 하지만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면 상향이건 하향이건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